이 재판부에서 나온 재판부 설명 자료를 조금 보면서 조목조목 네. 상황을 좀 분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몇 페이지부터 볼까요? 네, 일단 3페이지와 4페이지가 굉장히 네. 주목됩니다. 네. 이 지금 오늘의 재판은 뭐냐면 위증은 했어. 그래서 위증한 사람은 500만 원 판결이에요. 네. 500만 원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그렇죠. 위증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증하게 만든 사람은 위증 교사는 아니야. 위증하게는 만들었어. 위증하게 만든 거 위증을 맞아요. 유도했으나 교사는 아니다. 교사는 아니야. 위증하게는 했는데 위증 교사죄는 적용할 수 없어. 요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요청이지만 예, 예. 교사는 아니다. 예,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네. 김진성의 위증 부분. 네. 위증이 1증언부터 6증언까지 있는데 있습니다. 이 3증언은 무죄로 하고 네. 5증언은 1번, 유죄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법은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들어보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네. 1번 증언부터 피고인은 볼게요. 이재명 측 변호인의 그러던 중 김병량 증인에게 최모모 이 사람은 PD입니다. 네.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네. 말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네. 이게 유죄다. 위증입니다. 이게 위증이란 뜻이죠? 자, 예. 나머지 비슷합니다. 제가 그대로 할게요. 네. 누가 지금 질문을 합니까? 음. 변호인 측이 질문합니다. 네. 변호인 측이 이 사실을 다 어떤 기억을 다 얘기해요. 음. 그 다음에 피고인은 그러니까 들었나요? 김진성이라는 증인은 예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만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변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한 거예요. 그 변호인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측 변호사. 그런데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직전에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네.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거야라고 다 보여줘요. 그거 다 그렇죠. 나와요. 증언에 나와요. 보여주죠. 그래갖고 그 증언에 예만 하면 돼요. 네. 네. 이미 다 맞습니다. 사전에 예습했어요. 예습한 것을 묻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었는데 위증을 했대요. 그러면 위증하게 만든 변호인과 이재명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전부 다 위증을 한 건 김진성이가 네. 다른 사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예. 피고인은 하고 이재명 변호인이 이렇게 하고 물었을 때 예라고 예. 대답해요. 네. 자, 오증응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보면 이렇게 해서 변호인 측이 얘기하고 네. 하는 것을 예라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다 이렇게 예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증죄가 성립이 되죠.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왜 빠져나가는지를 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네. 가봅시다. 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9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네. 자, 145 증언의 경우. 유죄의 경우. 자, 지금 아까 유죄로 6개 증언 중에 네. 2개 무죄로 난 게 위에 있는 거고 지금 밑에 있는 1456이 네네. 유죄로 판결된 증언이죠. 맞습니다. 네. 1456까지입니다. 6의 증언의 경우 유죄로 판명이 났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위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된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 김진성은 피고인 이재명의 위 각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으로 증언 요청이 있었네요.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각 위증에 대한 뭐라고 해요?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돼 있네요. 교사 행위에 대한다고 했어요. 이것만 보면 위증 교사인데요. 위증 교사잖아. 그렇죠. 이 대목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피고인이 위증을 한 건 이재명의 증언 요청인데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각 부분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네. 해당된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야? 위증 교사죄를 위증 내렸어야지. 교사야죠. 네. 그 다음 문장이 근데 아닌 이유가 지금 그 아닌 다음에 있는 이유가 거죠? 있어요. 네. 자, 그러나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 행위는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여서 교사 행위가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된대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실패한 교사는 교사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측을 못했대. 예측을 안 했다는 거야. 자, 내가 이재명이고 네. 김진성이에요. 네. 통화를 해요. 자, 이렇게 해줘. 요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줘. 교사를 이렇게 했죠. 해줘. 라고 했대요. 이거 교사 행위는 맞아. 맞습니다. 근데 왜 교사죄를 안 했냐 하면 이재명이 내가 김진성이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렇게 증언할 것인지를 이 통화 당시에는 이재명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제하고 이재명 입장에서 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재명 입장에서 교사가 되려면 이 사람이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실제로 증언을 할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증을 할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다. 뭔 개소리야. 아니 내가 판결문에 대해서 개소리 얘기 안 하는데 뭔 개소리냐고 이게. 그러네요. 아니 그래요? 자 위증 요청을 한 건 위증 교사죄래. 그런데 당시에 통화를 하는 당시에 이것이 교사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렇죠. 앞으로 할지 안 할지를 이재명이 모를 거래. 왜요?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재명이 모를 걸 왜 요청을 하냐고. 해달라고. 내가 화가 나네.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건 그 증언에 가달라는 얘기잖아. 내가 어떤 학생을 가르쳤는데 얘가 시험에서 정답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쳤다고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살인 교사범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찌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시켜. 살인범이야. 미안합니다. 네. 오늘 살인범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살인 교사범이야. 네. 자, 이 놈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뭐 죽여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해. 네, 네. 언제 어디서 어디 나타날 거야. 4번 전화해서. 그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서 칼 집어줘. 집어줘. 자, 이 상황에서 죽였어. 근데 재판부는 뭐냐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찌를 건가를 몰랐대. 내가. 그럴 수가 있죠. 아니 그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그 소리잖아요. 다시 그 당시에 통화 당시에 네. 교회 통화 당시에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언을 뭔 소리야? 말을 못 그런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말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을 안 받으면은 무조건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게. 아니 이 대목만으로는 이 김동연 판사의 뇌구조를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난 판사를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해요. 진짜 제가 정말 공화주의자고 그리고 그쵸. 이 사법에 대해서 언제나 Yes, Your Majesty예요. 그런데 나를 좀 납득시켜 달라고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위증 교사죄라고 위증 교사를 했다고 써놓고 근데 교사죄는 안 된대. 죄를 왜 안 된다고 했더니 통화에서 이재명은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아니 확신이 아니라 그건 확신이 아니고 저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증언해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확신을 해야 돼? 그 확신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난 너무 궁금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맞춰보겠습니다 하면 확신을 준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정말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건 난 정말 납득이 안 가고 내가 태어나서 이런 판결은 나 저도 진짜 처음 보네요. 처음 봅니다. 차라리 귀여워 이창훈의 그치. 소명이 됐다 안 됐다 갖고 얘기하는 건 귀여운 수준이야. 이건 그냥 그 문장에서 상충이 되잖아요. 부딪히고 그냥 빵빵 부딪히잖아요. 네. 자, 두 번째. 10페이지. 네, 10페이지 보시면. 김진성한테 이제 처벌을 하는 이유예요. 피고인 김진성은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요청받았다며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 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결국은 이재명이 사주를 받고 위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요청을 받았다며요. 요청을 받고 했다며. 김진성은 모르는 거라며. 여기 이 안에 내포는 주체 내용 시기 몰라. 구체적 사안 몰라. 근데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건 요청 때문이야. 라고 적시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증은 죄가 있는데 위증 교사가 죄가 없다. 교사도 했고 위증도 이루어졌으나
교사범이 확신 없이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교사범이 위증을 할 사람이 실제로 증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교사죄가 성립이 안 된대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아니 글쎄 그거 저한테 계속 물으면 내가 아니, 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다 개소리고 위에도 개소리고 가장 네. 개소리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판결문이 나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제가 지금 이걸 확신한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 모든 변호인들은 자기의 의뢰인한테 그거부터 얘기해요. 만나서 의뢰를 하면 저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에요. 네. 오늘 악역을 많이 담당을 하십니다. 의뢰를 하셨어요. 너무 인상하고 똑같이 가는데. 변호인 가요. 네. 변호인 가서 다 들어봐요. 제가 싸워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십시오. 네. 증인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 증인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위증교사가 되니까. 그거는 위증교사의 혐의를 판사가 인지한 순간 불리해집니다. 그러네요.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한 통화도 해. 한 통화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대로 위증교사의 그 혐의가 네. 있기 시작한부터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흘러간다, 판결이. 증인하고 접촉하지 마라. 1번 절대 접촉하지 계명이군요. 마라. 10계명이군요, 거의. 네. 무조건이에요. 네. 근데 이건 30분을 4번을 4번 통화를 해요. 총 30분에 그러니까요. 첫 번째 정진상이 해요. 거부해. 네. 김진성이. 그다음 김용이 해요. 거부해.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재명이 7개 혐의 4개 재판에서 네. 단 한 가지의 증거라도 있어요. 이재명의 목소리. 없어요. 없어요. 이자는 진짜 교묘하게 그러네요. 자기가 직접 안 해. 그러네요. 절대. 법을 잘 아니까. 자기의 꼴이 안 밟혀. 저수지 자기가 안 해. 안 하죠. 내 어떤 거라도 추적 안 당하게 해. 배소유는 80억이 있지만 본인은 없죠. 내 목소리 절대 안 넣고 내가 맞아. 직접 통화 안 해. 그쵸. 이건 해. 이것만 해. 유일하게. 왜? 그랬구나. 절박했어요. 그리고 딴 사람 시켰는데 안 돼. 안 받아. 김진성이 브로킹을 네, 해. 네. 내가 미쳤어? 하니까 이재명이 직접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전화해요? 김인섭과 함께 백현동에서 그거 하는 분 맞죠? 김진성. 약점을 잡는 거야. 약점이라고 그렇지. 의질이야. 그러니까 갑질이야. 너 의리지 나한테. 너 그때 돈 아직 안 받았거든. 그렇지. 정발로부터 그렇지. 70억. 예. 얘가 이 사람이 한 20억 받기로 그렇죠. 했거든.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깔아. 밑자락을. 갑질이야. 너 나한테 받을 돈 있잖아. 내가 해줄 돈이 있잖아. 돈 그냥 받으면 되겠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뭐 경기도에 대해서 어쨌든 성남도 경기도니까 밥 빌어 먹고 살겠니? 응? 오러바이. 그러니까요. 뭐 보이스피싱 하는 거 같네. 살겠니? 거의 그렇게 브로커 노릇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좌파들은 또 이래. 아니 이 사람은 개인 비서인데 이재명이 설득할 이유가 있냐? 전화할 이유가 있냐? 전화할 이유가 있냐? 전화 직접 했거든. 그리고 그건 18년 전이고 그쵸. 김병량 죽은 다음에 바로 김인섭이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하잖아요. 굳이 시장님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어차피 얘기하잖아요. 어차피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시장님도 돌아가셨고 네가 거짓말한다고 누가 알아라는 말이 사실은 가로 안에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김진성은 뭐냐면 자 김병량의 수영 비서에다가 누구한테가 이재명의 선대본부장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김인섭은 누구야?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김인섭한테 가죠. 예. 캠프 쪽으로 간 거야. 완전히 저쪽으로 이미 갔어. 이미 갔으면 뭐야? 김인섭이 오른팔이면 내 오른팔이네. 네. 안 그래? 그러네요. 이재명이 오른팔 아니야? 선대본부장의 오른팔이면. 너 김진성 내 밑에 있는 김인섭 걔 옆에 있는 애 맞지? 맞죠. 이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전화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뿐인 거야. 이재명은 백현동에서 김인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야 돼. 네.
몰라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브로커. 아, 뭐 그러네. 종 그러네. 4단계. 이거 나중에 브로커. 나는 몰랐다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몰라야 돼, 김인석을. 그쵸, 걔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쵸.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고, 선대본부장은 내가 패했을 때 선대본부장이지, 네. 아니, 이긴 때만 선대본부장이야.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패한 때 선대본부장에 불과했고, 네. 난 연락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음. 근데 어떻게, 이 김지성한테 전화가 왔는데, 백현동에서, 네. 김인석과 함께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지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기 범죄를 지금 실토한 거고, 아무튼, 김문기도 모르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렇게 하위직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너무 잘 알아 김진성을. 아까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까먹었어. 전화를 응. 왜 했을까? 아니 전화를 한 게 왜 교사가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그렇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한 통화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왜 했어? 이거 꼬리를 밟힌 거야. 왜 그러니까. 밟혀? 이거 절박해. 누구의 지금 청탁도 안 들어 김진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갑질부터 해갖고 얘를 무조건 해야 돼. 그쵸. 아니면 어떻게 돼? 선거법 걸려갖고 나 피선거권 날라가. 나 날아가면 너 20억 못 받는데 이런 거잖아요. 날라가. 그러니까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남겨. 그렇죠. 남기는 대신 이 버꾸라지가 뭐를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딱 알리바이 말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대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들은 대로 얘기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은 대로 돼요.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뭐 판결을 변론료제 보내주고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저는 그 말이 진짜 끔찍했다니까요. 다 듣고 나서 맞으면 예, 제가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걸로 끝 아니야? 맞춰본대잖아. 잘 인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 그 인지가 뭐야? 변론 보지서 공부하겠다. 이런 그런데 거죠? 이 대목에서 또 제가 열받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게 빼박인 게 통화 횟수 시간 네. 또 얘기했죠. 네, 30분 그다음에 내 두 번째 내 통화. 빼박인 게 변론 요지서 텔레그램 전송이에요. 네, 네. 물론 텔레그램 전송도 사실 이게 좀 숨기고 찝찝하죠. 싶으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변론 요지서는 빼박이에요. 그렇죠. 변론 요지서 뭐냐면 이재명의 변론 요지서야. 이재명이 앞으로 재판정에서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변호할 건가에 대한 나의 계략, 전략이에요. 나의 주장은 이거야. 주장이 이거야. 그걸 증인한테 보내줘요. 그렇죠. 이건 그냥 증인한테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이대로 취지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김동현은 뭐라 그랬어요? 변론 요지서를 보낸 건 방어권? 통상의 방어권 행사다. 근데 이게 정말 통상이에요? 변론료서 보내줍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면 무조건 위증 교사예요. 그러니까요. 김동현은 통상이라고 그러고 주진우 의원은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니, 증인이 왜 이 지금 피고인의 네. 모든 생각을 다 알아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왜 알아야 되냐고. 그렇죠. 그렇죠. 알지 않아야 되지. 그치, 몰라야지. 알지 않아야 서로 간에 관계가 없고 있는 그대로 기억 그대로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야. 근데 맞습니다.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독을 묻힌 거라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동현은 뭐야? 통상의 방어권이래. 통상의 방어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왜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냐면 그래 이재명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린다니까. 그렇죠. 이 나라의 맞습니다. 범죄자들을 망가뜨리니까. 맞습니다. 범죄자들의 세상이 되게 만든다니까.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 변론 요지서 보내갖고 증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어떻게 통상이야. 그럼 방어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그 수많은 증인들한테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다 변론 요지서 다 보내겠네. 그렇죠. 뭐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다 증언해달라고 하겠네 이제. 그렇죠. 직접적으로 변론 요지서 통화해서 보내죠. 그렇죠. 해달라고 하겠네.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은 내가 날아가면 너 되겠니? 하면서 이거 보내주면 돼요. 통상의 방어권 그러니까요. 행사하겠네. 나 대통령 될 건데 그러니까요. 너 성남시 공무원 주제 가만히 거기 있을 것 같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증언을 전부 다 그렇게 증인들 그렇게 네. 만들어버리겠네요. 네. 제가 화난 거 그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난장판의 세상을 만드는. 세 번째, 아직 멀었는데 흥분하지만 진술서예요. 네. 진술서. 네. 자, 진술서를 검열을 해요. 김진성 씨 진술서를. 김진성 씨 진술서. 내가 어떻게 진술할 건가? 이건 법원에 그냥 내면 돼. 그치. 사전에 받아. 받죠. 사전에 받았는데 내용이 부실하게 느낀 거야. 이걸 이따위로 써? 다시 써. 보내요. 그쵸. 이 행위가 저기가 아니라고 위증교사가. 김동현 판사는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통상의 방어권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
이 위증할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저 진술 썼어 지금 다 검사하고. 자 써. 그래 네가 제일 잘 썼어. 네 걸로 할게. 그렇죠. 이거 보고 베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걸 하는데 장원급제를 하는 거지. 네. 100일장을 열어갖고 100일장을 해서 자 등원할 사람 오시오 해갖고 다 시키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통상의 저기랍니다. 이 통상의 방어권이라고 통상의 얘기하는데 방어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때 유창원 판사도 구속적부심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방어권. 그렇지. 아니 왜 이재명에게만 이렇게 아무에게도 없는 황금방패를 주는 건가요, 판사들이? 맞습니다. 지금 분노를 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법은 누구한테나 평범하다. 법은 이거 저기 계급장 떼고 네. 이런 거 지우고 봤어도 이 사람한테 이런 법을 적용해야 그쵸. 된다라고 그쵸.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을 위해서는 법도 바꾸고 법도 없애고 그 법을 왜곡돼서 해석해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위증교사범들이 통탄에 맞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왜 들어왔나? 나는 왜 들어왔어? 나도 아니 내 진짜 판례 다 있어요. 2014년, 2022년, 2024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판례? 사실대로만 얘기해줘. 사실대로만 얘기해줘. 라고 했다가 위증교사범으로 네. 저기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중에 안산시장도 있고요. 그쵸. 안산시장 그쵸. 많아요. 맞아요. 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왜 나는 이재명은 통상의 방어권이고 나는 특수한 방어권이냐? 라고 억울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다 재심 신청할 것 같아요. 전화 한 통화로 전화 한 통화 딱 하루 이메일 하나로 날아간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증교사는 90% 이상이 다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분들 대부분 다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벌금형은 진짜 몇 퍼센트, 2점 몇 퍼센트에 불과하고 90%가 집유 있는 징역형이나 예, 맞아요. 집이 없고 실형 있는 징역형으로 가는 게 이게 다 아까 지금 저기도 얘기했지만 김정현도 얘기했지만 진실을 해치는 사법 방해를 한 거거든요. 네. 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을 제가 또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뭐요? 뭐 위증해달라고 교사는 했는데 쪽집게처럼 기출문제를 미리 안 줬다. 그래서 어떤 걸 위증할지 몰랐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진술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판사님 기출문제 줬어요. 지금 변론여지서 줬죠. 일단 이거는 뭐야? 교과서 준 거고 참고서도 줬어요. 그쵸. 뭐요? 변호사가 미리 변호사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의뢰인들한테 증인과 만나지 말라 그래야 될 사람들이 지가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런 질문할 거니까 얘라고 해. 기출문제 다 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판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진술할지 몰랐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이 명확하고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뭘 몰라. 내가 봐도 뭘 물어볼지 알겠구만. 그렇죠. 이미 물어볼 거 다 보여줬는데 뭐. 그러니까요. 보여줬는데. 모의고사도 다 줬는데 시험지는 안 줬지 않니?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징한 게 이게 이미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쵸, 2002년도에 그쵸. 분당 파크뷰 특혜 맞아요. 의혹이라고 해서 자당 같은 당의 김병량 시장을 거꾸로 들여야 이름도 없는 저 하발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관종 누가 나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라고 그냥 하이에나처럼 그 들개처럼 성남시를 오고 가던 일개 변호사가 PD를 꼬셔갖고 이번에 김종량을 잡자 꼬셔갖고 김병량을 잡자. 그래서 이제 김병량한테 전화 거는데 PD라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니까 검사를 사청하자. 근데 옆에서 다 코치를 해. 어떻게 코치를 해? 전화를 하니까 전화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할까 그랬더니 경상도 검사 서모 검사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이재명이야. 그래서 또 사투리 쓰니까. 서모 변호사 경상도 사투리 했으니까 서모 변호사라고 해. 그래서 서모 변호사라고 하니까 서모 검사라고 하니까 김종량이 피드백을 콜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꼬시는 거야. 아이고 내가 증인 몇 사람이 뭐 했는데 그 김병량 시장께서 그 개발업자하고 뭐 만났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아니건 사실 이건
확인해 주시면 내가 김 시장 편에서 네, 좀 도와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김 시장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걸 녹취를 해. 근데 별 내용이 아니니까 아니었죠. 이 PD가 방송 못한다. 방송을 못한다. 그리고 단신으로 조그맣게 그렇죠. 한 개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걸 달라고 쫄라대니까 야 이거 바깥에 뭐 내보내지 마라 했는데 기자회견을 딱 해버린 거야. 그렇죠. 이거 갖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뜬 거예요. 떴죠. 마치 막 뜬 거예요. 김병현 시장은 이제 내려가고 본인은 뜨고 이렇게 된 뜨고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김병량이 딱 보니까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검사가 아니었어. 그렇지. PD였어. 근데 이재명이 시킨 연루돼 거야. 있네. 네. 해갖고 지금 고발을 하죠.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요. 근데 대법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150만 원. 그렇죠. 뭐라고? 이건 무고죄야. 김병현 시장은 무고한죄. 무고한죄. 그래서 김병현 시장이 무죄가 밝혀지지만 시장님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자가 또 비겁하게 경기도시장 선거에 나와서 그건 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김영환이 고소를 해요. 그쵸. 같은 후보에서. 그러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를 해? 허위사실 공표를 하니까 이거 아니야라고 김진성을 그때 등장을 시킨 거예요.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면서 당선이 되죠.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어떻게 보면 전체 혐의 규모에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네.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을 잊게 한 사건이잖아요. 정치인 이재명을 현재까지 계속 잊게 그렇죠. 만든 사건. 맞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사건만 갖고 벌써 세 번째예요. 같은 그렇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2019년도, 지금 2024년도 네. 연달아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건 계속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네. 낳고 네. 성경에 나오듯이 아벨이 누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태초에 낳고.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것이 그것을 낳고 저것이 저것을 낳아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범죄자 판이 됐네요. 그렇죠. 지겹게 2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요. 2002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22년 동안이나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한테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농단을 당하고. 그러게요. 예. 근데 이 판사가 도대체 이 심리 상태가 뭘까요? 저 너무 궁금해요. 글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는 이제 뭐 판사의 판결 내가 오늘 되게 욕했지만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판사가 뭐 어떻게 하고 뭐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권법이나 우리 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조금 뭐랄까 뭐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뭐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뭐 그런 약간 독고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판사가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뭐랄까 그런 어떤 유혹에 접할 수밖에 없어서 뭐 그런 점을 뭐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데 다만 우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그쵸.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판결문은 아니더라도 이 판결 예시 그러니까 설명 판시 설명 자료만 보면 이건 정말 안드로메다급이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안드로메다급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대장동 판사예요.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의 주심 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년 2월에 인사가 있을 거라 인사가 그러네요.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월까지 이 유동규 증인을 끝내야 된다. 유동규가 지금 벌써 이 이재명 피고인의 4번 그리고 정진상 피고인의 4번, 8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면은 내년까지 계속 정진상,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으로만 계속 가야 되거든요. 한번 아시잖아요. 한번 증언 때 쓰면은 일단 검찰 측 증인이면은 검찰이 한번 하고 그 다음 길 잡아서 변호사가 한번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4번이면은 8번을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뭐 거의 그런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동현 판사가 아마도 인사를 예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2월 달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까지 이 유동규 본부장의 직인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끌 재판이라 지금 미래 아마 끝나고 그렇죠. 대장동으로 넘어갔다나 어쨌든 아직 백현동 가려면 그러니까 멀었고 어쨌든 김동현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군요. 예, 아직 가정 조금 중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동규 지금 선생님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자기 판사예요. 근데 이런 판결문을 내니까 저라도 오늘 마음이 이게 뭐 지금 멘탈 다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 판사와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기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증인이기도 하고 또 피고인이기도 한 이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대장동 판사잖아요, 지금. 네네. 대장동 재판에서는 좀 합리적이실까요?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 게? 글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일정 부분은 또 뭐 저 변호인 측을 좀 아까 변호인 측을 제재한다거나 이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나도. 아니 그 모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증 교사도 판결 그 재판 과정을 들어보면 판사가 이해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는 뭐야?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중간에 뭐 저 피고한테 뭐 물어보고 뭐 검찰 제지하고 이런 거로 얘기하면 안 돼. 그 돈 이렇게 쌓고 한 거 보고 들고 갈 수 있겠네요.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거에 안 되는 안 거죠, 돼. 지금. 그렇죠. 이게 딱 그 판결문 자막으로 나오는 거 믿지 마라. 그렇죠. 마지막에 맞습니다. 마지막에 주문 외칠 때. 처음에 이제 김진성 씨 위증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때 당연히 이제 이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위증이 인정됐는데 교사를 인정 안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안드로메다였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사법부의 정의로움, 최후의 보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15일 날만 해도 사법부는 뭐 죽었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또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또 그러니까 조변석기 하고 계세요. 사법부에 돈 줬잖아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지. 박범계가 이거 줘보세요, 빌어보세요 그래갖고 에이씨 안 하고 말아 그랬는데 256억 줬잖아요. 줬죠? 근데 지난번에 예산으로 저 선거법 그 네. 1심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예결 소위에서 다 잘라버려. 그분이 이겼는데 네. 이거 다시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다시 그러네요. 살려줄 저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법부가 이게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256억을 증액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재판 증액을 위해서는 그냥 돈을 줄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하면은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렇죠. 지연이 안 돼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렇죠. 모든 게 그냥 확 뚫리죠. 그러니까요. 기가 확 뚫려요. 제가 보기 256이 아니라 500억이라고 치만큼 빨리 진행이 되고 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DMZ 있잖아요. DMZ. 예. 이분들 이제 북한 좋아하니까 예. 북쪽으로 착 내가지고 예. 조국 뭐 이재명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황우나 이렇게 예, 감옥 예. 가실 분들 예. 거기에 따로 특별 감옥을 만들어 줄까도 싶더라고요. 많으니까 또 숫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이렇게 나와서 항소심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633은 아니죠, 선거법이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대법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재판이 돼버렸어요. 네. 자, 왜냐?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김동현 판사의 판결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이 비판적이었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진영, 뭐 이재명을 내가 증오하거나 맞아요. 증오하는 건 맞지만 증오하거나 혹은 뭐 어떤 진영, 국민의힘 진영을 응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재명이 무죄건 유죄건 상관없이 그치. 앞으로 위증이라는 저희가 그렇죠. 위증이나 위증 그렇죠. 교사라는 그렇죠. 그런 기준, 상식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한 말이고 만약 이게 상식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그래도 법조계에서 같이 네. 이게 상식이다라고 공유가 된다면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다고. 높다고 저 봅니다. 항소심 판사가 이거 이해를 못할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1심에서 무엇인가 다툴 여지가 있어서 이게 바뀌는 과정은 굉장히 조금 길어요. 그쵸. 길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왜냐면 1심 그대로 그 법리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짧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다툴 여지가 있으면 길어져요. 길어지고 추가 증인을 또 신청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심과 2심이 달라버려. 그러면 대법이 또 시간이 걸려요. 네.
대법이. 그러네요. 두 개를 다 봐야 예, 예. 되니까. 1심, 네. 1심, 뭐, 아, 1심과 2심이 네, 달라졌을 때, 네. 이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대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좀 길어지겠군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 대법이 이걸 무죄라 하더라도 이게 또 대법과 대선의 경쟁 네. 레이스니까. 네, 네. 예. 대선 전까지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길어지는군요. 심플할 수 있는 것들을 심플하지 않게 하는 그러네요. 게 1심에서 지금 잘못한 항소심 거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법리대로 유죄로 판결하기에 느끼는 어떤 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겠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퉈봐야 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똑같이 저기에요. 그 대법도 다툴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은 박탈당하지만 당분간은 거리를 돌아다닐 확률이 높겠네요. 그럼요. 네? 뭐라고요?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아니 왜냐면 선거법으로 의원직은 상실이 되는데 원래는 이재명을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김희수 대표님 맞다. 네, 콜. 일반 민간인 이재명이 돌아다닐 확률이 좀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돌아갈 수 있죠. 예, 우리는 맞습니다. 사실 의원이 민간인 되면서 감옥도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다닐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근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대당적인들 모든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사실 대선까지 이렇게 질질질질 이 리스크를 끌고 가서 만약에 대선 직전에 구속이 된다. 그래서 후보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차라리 지금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창훈이 구속을 했다면 민주당은 살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이제 최민희 같은 자들이 죽여버렸어. 꼭 그게 두려워서는 네, 아니지만 뭔가 이제 변화해야 되잖아요. 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정파적으로 어떤 무엇이 옳다 해야 되고 근데 이 당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라는 걸 정치학에서 얘기할 때 복수의 정당이 첫 번째 저기예요. 요건이에요. 그렇죠. 일개 정당만 있으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다예요. 그러네요. 그럼 공산당이네요. 정치학에서 가르칠 때 민주주의의 요건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적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다음에 복수의 정당이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 그 안에서도 복수의 정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정파적으로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없다면 이건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당이 금투세 폐지 그랬는데 당론은 결정했는데 이재명이 그 폐지 아니야 한마디 했다고 그 결과적으로는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 금투세 폐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당론이 막 바뀌어요. 당론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은 막 토론하는 척하면서 대표님 결정하세요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대표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론은 이렇게 했지만 경연하듯이 임금님 앞에서 그렇지. 난상 토론을 한 후에 전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민생입니다라는 하나만 한 소리를. 아니 하나만화가 아니라 이 작자 정말 기시잖아요. 그렇죠. 판결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개딸들이 맞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 고양이 뽀뽀는 왜 했니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때 해든지 이게 눈도장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청래 오늘 그냥 눈썹 휘날리고 오지 정청래 않습니까? 가잖아. 그렇죠. 판결 나오기 전에 엎어져야지. 그러니까. 판결 나온 다음에 바로 야 너 정말 그러니까요. 남국이한테 그 쌍욕을 먹고도 입 쪽 다물고 고양이랑 뽀뽀만 하시더니 아니 나 같으면 계속 입 다물고 있겠다. 그렇죠. 그게 더 멋있지. 그게 낫죠. 그래야 친문이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요. 근데 판결문 나왔다고 바로 엎어져서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기쁘시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또다시 이거야. 또다시 그 전 정권 심판 그 대책위원회 계속 열어주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딱 들리는 게 지난번 고양이랑 뽀뽀할 때는 제가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근데 오늘 판결을 보고 저는 그냥 찌그러져 있을 거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오자 고양이 뽀뽀. 그렇죠. 소시오패스 그렇죠. 좋아요 누를 고양이 뽀뽀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무죄가 나오니까 바로 뭐 승리입니다. 우리 우리 당분간은 고양이랑 조용히 개딸들 밑에 엎드려 있을게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비명계가 25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네. 저는 민주당의 이후에 이제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나 뭐 어찌됐든 아직은 또 우리가 이번 주 슈퍼위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물론 이제 뭐 맨 지금 해야 처음 돼요. 25일이 가장 중요했는데 28일과 29일이 28일과 또 29일이 또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29일 재판이 더 기대되기도 하거든요. 29일 재판 그래서 굉장히 28일 중요하죠. 김인섭 그 백현동 관련한 재판은 사실 대법 대법 선고예요. 판결이죠. 예, 대법 지금 선고예요. 이건 항소에서 5년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대법 선고까지 나왔으므로 저기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재판에 네. 백현동 부분이 신속 심리가 가능해져요. 아, 그렇구나. 이 분리가 가능하군요. 신속 심리. 그러니까 분리는 못하죠. 아. 분리해달라고 계속 검찰이 주장했는데 분리 안 안 되고. 되는지만 그 대목에서는 급브레이크가 되죠. 그러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김인섭이 브로커라고 인정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요. 공직선거법에서 네.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이재명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럼 그 문구가 그냥 끝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백현동에서 뭘 다루냐면 자 이게 정바울이라는 개발업자에게 네.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게 네. 내가 아니고 국토부야. 그쵸. 네. 나는 국토부가 앞 협박을 넣어서 협박에 의해서, 했을 뿐이고 식품연구원이 네. 지금 계속 진정을 네. 해갖고 빨리 네, 네. 팔아달라고 했을 뿐이고 나는 그래서 단지 그들의 압박과 그들의 민원을 들어줬을 뿐이고 여기서 네. 뭐가 걸리냐? 그래서 김인섭은 상관없을 뿐이고 나는 모르는 인간일 뿐이고 그래서 김인섭은 브로커의 역할은 난 모를 뿐이고 근데 대법 확정 뭐냐면 김인섭이가 그것을 가갖고 2층 즉 성남시 2층이라는 건 뭐예요? 이재명과 정진상이에요. 네. 그 2가 그 둘이야. 그렇죠, 그렇죠. 층층이. 네. 그래갖고 그 둘에게 내가 로비를 해서 네. 4단계로 뛰었다. 이 얘기는 그쵸. 뭐냐면은 그랬으므로 정바울한테 나 300억 줘. 이거거든요. 그쵸. 다퉜잖아. 근데 70억으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네가 그걸 했지. 네가 그래서 이재명이 너 관계 때문에 들어준 거잖아. 네. 이거를 대법에서 확정을 맞습니다. 시켜줘요. 그러면 이건 김인섭의 브로커와 네. 옛날에 이재명과 김인섭의 관계 그렇죠.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어쨌든 이쪽은 수천억을 했고 이쪽은 거기를 결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재명은 일부러 이것을 네. 수천억의 이익을 정바원한테 줘갖고 김인섭도 거기에 네. 꽃지? 뭐? 개평을 뜯어서 뽀찌. 뽀찌. 내가 참 그 세계에 오랫동안 끊다 보니까 그럼 저는 뭡니까? 끊으세요 이제.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뽀찌. 예. 뽀찌를 뜯었을 뿐이고 네. 그래서 몰랐을 뿐인데 이제는 이쪽 판결에서는 야 이재명 네가 알아서 다 한 네. 거잖아. 네. 네가 알아서 수천억 다 한 거고 너 저기 성남 도계공도 그래서 안 껴준 거잖아. 해줬고 이쪽에서는 야 그래서 김인섭이가 넌 뭐 손잡고 해갖고 수천억 몰아줘서 그쵸. 그 뽀찌를 뜯어줬잖아. 이 구조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 백현동은 하나마나한 재판. 맞습니다. 그 4개 재판 중에 맞습니다. 심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재판이 그러니까. 돼버린다는 겁니다. 백현동은 이거를 받아서 바로 이제 쭉 네네. 고속도로를 타니까 쭉 고속도로를 탄다는 겁니다. 4개 중에서 하나는 조금 빠르게 가버리면 빠르게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빨리 끝나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만만 디다가 픽 하고 한번 갈 수 그렇죠.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많은 그 관련한 증인이나 이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존 지금 벌써 판결문이 있으니까. 대법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백현동은 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이미 판결 났잖아 하고 걔네 그러네요. 이쪽에서 또 재판 지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검찰과 연어를 드셨는지 삼계탕을 드셨는지 그렇죠. 우리 이화영 재판 네네. 29일 날 항소심이 있어요. 항소심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이화영이 지금 9년을 받았잖아요. 9년을 받았는데 검찰도 항소를 해서 15년을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15년을 구형한다는 건 뭐
이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일부 무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액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외국환 관리법에서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네. 우리가 다 뭐 칭송을 하지만 네. 보수파에서는 이 부분을 갈랐어요. 뭐냐면 노동당이 실제로 영수증을 보낸 건 노동당이 받은 거 맞으므로 이건 인정. 근데 그 아태평화협의회에서 네. 받은 거는 어. 이게 단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기 노동당이 받았다고 할 증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외국환 관리법 불인정. 그런데 아니 아시다시피 북한이 무슨 시민단체가 어디 있으며 북한은 무조건 다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다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당 산하잖아. 그러네요. 저기 군부도 다 노동당 밑에 맞습니다. 깜빡 맞습니다. 죽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일극 체제잖아요. 거기야말로. 맞아요. 그럼 아태평화협의회가 받은 돈은 노동당이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참 그 영수증인데. 그러네요. 그 영수증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그 영수증이라는 사회적 통념상 네. 이게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네. 그 북한 사회를 그렇게 폭넓게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이해하심이 항소심에서 만약에 뒤집어지면 네. 지금 이화영은 아마도 75 정도에 나올까 말까. 그러네요. 가 근데 됩니다. 이화영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를 바로 사면할 거라는 그 기대 하나로 살고 그 있는 거 아닌가요? 안드로메다적 착각과 환상 그렇죠. 속에서 살고 계신데 네. 제가 화영아 너는 절대 이재명이 안 구해줘. 왜냐하면 너는 자범이기 때문에 그래. 너 9년형이 다 적어야 뇌물. 그러니까요. 스폰서들한테 빨대 꽂아갖고 빨아갖고 맞습니다. 내 언니한테 주고.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미 얘기했어요. 검찰에 한번 소환됐었거든. 그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검찰한테 내가 걔가 그런 인간이었으면 부지도 안 시켰다고. 네. 그때는 대북송은 안 밝혀졌을 그러네. 때였어요. 뇌물만 나왔을 때야. 차라리 마누라를 시킬 걸 이런 생각을 했나? 마누라랑 더 친하잖아요, 이화영보다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범이 아니거든, 저기는. 이화영은 자범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봉주가 아니고 김민석 손을 잡는 이유랑 같은 게. 똑같죠. 얘가 좀 세탁을 하고 싶어요. 이 자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비리 사범에서 그렇지. 뭔가 민주투사로 지금 세탁하고 싶어 하는 와중에 이런 자범하고는 손을 안 잡고 싶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면 안 될 이유가 백정화가 있거든. 그치. 백정화가 탄원서를 지금 우리 남편은 영웅이야. 나오면 영웅이 안 돼. 끝까지 영웅이 돼야 돼. 보통 그게 별이잖아. 별이 돼야 돼. 우리가 일요일 쪽으로 간다. 평일 쪽 멸콩이 아니라 우리 일요일 멸콩으로 가고 가시죠. 있는데 어쨌든 이 백정화가 그러네요. 우리 남편의 영웅성을 지켜주세요. 그렇죠. 그러네. 인민영은 우리 남편이 조국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그렇지. 해주세요. 해야지. 그렇죠. 백정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고. 그리고 나서 조국이 해방되면 이화영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확률이 높죠. 그렇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로 그 뜻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깊은 뜻을 백정화에. 그러네요. 이화영은 절대 안 난다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종결을 24일에 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수원 이거 고법이 끝났다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가 나오죠. 진짜 놀랄 노자가 뭐냐면 네. 이런 거 끌 수 있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러네. 이화영 변호사가 뭐야? 이재명 변호사잖아요. 이화영 변호사가 아니고 그러네요. 의뢰인이 누구야? 이재명이잖아요. 보석 허가를 네. 하는 심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이재명 네. 대표님께서 네. 불리할 수 있다. 아니 내 의뢰인 보석 청구를 네. 하는데 네. 뭐 이재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수원고법이 너무 놀랍다. 6개월도 안 돼서 고법 저기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변론을. 그러네요. 근데 항상 좀 멋있어요. 신주는 아니고 수원고법. 수원고법. 신주는 아니고 신주는 1심. 그렇구나. 쌍방 1심이 아니고 2심이. 수원 지법의 네. 1심이고 네. 수원고법이 더 멋있었던 거예요. 신주는보다. 그러네.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잘 알려지진 네. 않았지만 정말 칼같이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늘어뜨리고 별 개수작을 다 했는데 눈길 하나 안 주고 그렇게요. 그대로 그냥
브레이크 밟아갖고 그대로 딱 근데 종결시켜버리고. 이화영이 그 1심과 2심 사이에 그 검사 회윤이 뭐니 이렇게 좀 개수작을 부렸잖아요. 네네. 이게 가형 사유가 될까요? 그거는 깜짝이 감형? 아니, 가형? 오히려 형을 그 가중하는 개수작? 그냥 반성의 여지가 없고 아. 오히려 검찰 회유라는 거짓말로 국회를 어지럽히었으면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가형 사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년 이상. 이번에. 그러니까 9년이었는데 9년이었는데 한 12년. 12년. 왜냐면 500만 불을 다 인정해야 되거든. 네, 그러네요. 300만 불만 인정했거든. 15년 다 받아주면 좋겠다. 뭐 백정아 마음, 우리 마음.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네. 같은 마음. 그래서 예. 그래서 왜 지금 그 29일에 그게 중요하냐. 네. 자, 이제 고법까지 가면 네. 대법은 이제 뭐 그냥 프리패스예요. 사실심이 아니니까 네. 법리심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법이 이제 판결문 쓸 거거든요. 그쵸. 그래갖고 아주 상세하게 이 그러네요.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상세하게 그러네요, 어떤 그러네요.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의 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북송금의 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에 이재명의 대북송금 판결을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 중이에요. 네. 아직도 6개월이나 지났는데 네. 재판 지연술에 그대로 그냥 봐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복사가 안 됐다. 그런데 12월 달에 이제 딱 끝나면 네. 2번, 3번은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공언을 해요. 네. 그 공판 준비 기일에 3번을 하고 4번째인데 이번에 3번 다 공언을 합니다. 이화영의 항소심에서의 심리를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근데 왜 김혜경 씨 그 공직선거법 판결문이 이재명의 그 법과 유형 공소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이화영의 판결문이 또 이재명의 공소장이 되거든요. 공소장이 돼요. 그대로. 그러네요. 그대로 공소장은 됐고 공소장은 이미 내서 재판이니까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돼요. 네. 그래서 심리가 그대로 그러네요. 패스. 여기서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요. 1심, 2심에서 그러네요. 패스.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왜 위증을 해요? 또 그렇죠. 말을 번복하게 그렇죠. 돼.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불가능하죠. 그건 프리패스. 빨리 그럼 진행이 이거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또 쌍방울 재판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빨리 나올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진우 부장판사의 별명이 신속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3번 해요. 그러니까. 얄짤이 없어요. 지금 봐주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아주 신속심리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2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 1심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위증교사가 아니고 잘하면 잘하면 구속될 수 그럼요. 있겠군요. 그럼요. 예. 자, 보세요. 이게 다 똑같아.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법 네. 1 지방 법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 빨리 했죠. 음. 근데 어떻게 돼? 이화영은 2년 걸렸지만 중간에 이유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빨리 한 거야. 그다음 수원고법이 또 받아서 빨리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패러다임이 이재명의 재판은 그대로 가요.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네요.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했죠. 그럼 어디로 가? 수원고법으로 가. 지금 그 판사가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항소심 판사가 같을 수도 같을 수 있겠군요. 있고 안 같아도 수원고법이 아주 칼같대요. 또 판사가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항소심 않죠. 판사가. 예. 그럼 그대로 가요. 그러면 뭐야? 아주 세트로 빨리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북송금이 아주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위중교사보다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빨리 갈 그렇지, 수 그렇지. 있겠네요. 예.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네요. 좋네요. 이 수원고법이 한 거가 네. 그대로 이 수원고법으로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이 항소심으로 가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위증교사보다 실제로 이 대북송금이 더 네. 형량이 클까요? 훨씬 크죠. 한 10배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예요. 20년 돼요, 그러면? 제3자 때문이다 뇌물죄인데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액수에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죠. 액수에 따라서 500만 불이 크구나. 800만 불이야. 800만 불. 그때 그래서 100억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러셨어요. 800만 달러에 해당되는 만큼의 뇌물죄가 300에다 500이 특가법상 800만 불 맞네요. 가중처벌. 그러네요.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에요. 5억 이상이 예를 들어서 7년 이하 뭐 이래요. 얘는 법정 구속될 확률도 높겠네요. 대단히 높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형량이에요. 형량이. 여러분 좀 희망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건 희망이 29일이 우리한테 희망이라니까. 그리고 이화영은 여기 15년이
저기가 없어요. 특가법상 뇌물죄가 없어요. 아, 그렇죠. 뇌물죄가 없죠. 없어요. 네. 이건 사실 거의 다 이 아주 잡범, 아주 비열한 그렇지. 빨대 꽂은 게 거의 8년인가 돼. 네, 네. 나머지 외국한 거래가 1년 그쵸, 얼마야. 그쵸. 근데 외환법. 여긴 없어요. 그 특가법상이. 그 특가법상 공동 정범 아니야. 아, 근데 거기에다가 뇌물죄가 추가되는 뇌물죄가 추가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 뇌물죄가 10년 거의 난 아. 10년 이상이라고 봐요. 그럼 이화영이 12년이면 이재명 22년?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이 거기다 더 붙이면 이화영은 12년? 9년이라고 쳤을 때 어쨌든 여기에 한 10년이면 20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살? 80살 넘게까지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재명은 공동 정범인데 뭐 종범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15년형 이상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약 올리는 게 뭐냐면 예. 유창훈 때부터 시작해서 구속될 듯 감질나게 계속 이렇게 뺀질뺀질 빠져나오는 게 진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법정 구속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말이야. 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예. 이분이 좋아하는 그 푸른색이 수위가 되는 걸 기다리는 그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9일날 이화영 재판을 놓고 보면 이번에 들어가면 길게 간다. 그 희망을 가지고 조금. 그렇죠. 대북송금 때문에 단식한 거예요, 그때.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대북송금 때문에 원래는 저기 딱 그 뭐 폼 잡고 그 저 대표 연설 하면서 우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했다가 바로 전화 걸었어. 나 좀 살려줘. 170명한테 전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대북송금 때문에. 딴 재판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빠등빠등 3당 콤보. 재배당, 그 다음에 복사신공, 그 다음에 이화영 꼬드겨서 기피 신청. 그러네.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러네. 이 재판은. 그래서 그 막 검사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검사 회유 조작 사건까지 벌일 정도면은 사실 그 사건은 코미디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오늘 또 이태원 얘기 잠깐 하면은 네네네네. 오늘 민주노총 간부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15년을 받았어요. 예. 중형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받고 나서 공소장을 보니까 판결을 보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분위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북한의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에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거 어떻게 놀랐네요. 보십니까? 이걸로 이제 선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쵸? 선동밖에 없고요. 선동을 위해서는 이런 목숨 관련된 거나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악용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웃기고요. 또 이 기사가 11월 24일에 나왔네요. 그 전날 그러니까 연평해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몇 추모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정작에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 대한 저는 목숨에도 어느 정도 가치가 더 부여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면 그분들을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이렇게 이태원에서의 죽음을 참사를 세월호 분위기로 정치적 악용을 하려는 북한과 민노총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느껴집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군대 다녀온 지금 그럼 예비군이잖아요. 그렇죠. 예비군 혹시 훈련 어디로 가요? 예비군 훈련을 그 경기도 쪽이었는데 양주였나? 남양주. 네, 남양주 쪽으로. 저희 거기 그 예비군 훈련소에 거기 이병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감 좀 잘해주시고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동조해서 움직이고 오히려 우리 군인들을 폄하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군필자들은 조금 더
분노하겠죠. 그렇죠. 분노하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개인으로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장 표명을. 그럴 때 나서주는 게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라는 국가에서는, 문재인이란 정부에서는 네. 그런 군인들의 억울함과 개인의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지금의 정부는 어찌됐든 북한이 잘못을 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이번에 파병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비판을 그러네요. 하고 우크라이나에 참관단까지 보내겠다라는 입장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원하다는 거죠. 저는 군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겁니다. 파병 관련해서는 참 남일 같지가 않겠어요. 너무 네. 비슷한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막 자극했다가 괜히 또 선동할 수도 있고 네. 이 시국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네. 우리 대표님 팬님께서 아, 네. 리승재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들어오세요. 자주 들어오시고 오후에 부장 몰래 판결 들어보신답니다. 솔직히 제일 궁금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거 국방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말하기에도 그쵸? 뭐 외교 관련된 얘기긴 한데요.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국제 트럼프 미국에서도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조금 더 네. 범위를 넓혀준 경향도 있고 영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중러 간의 세계 전쟁이 그쵸, 일어날 수도 있는 그쵸. 국면인데 여기서 또 호재인 것은 이제 안보실장의 얘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 그쵸. 이제 취임 전에 만나자고 한 3-4차례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지들이 민주당이 외교 걱정할 건 아니죠. 그쵸. 차라리 민주당은 외교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국가에 도움이 돼요. 맞아요. 걱정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돼요. 저는 소름 돋았던 게 이제 이재명이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중국의 셰시에 대만의 셰시에. 그래도 문재인이 이제 우리는 작은 봉우리, 그러니까. 대국의 작은 봉우리. 그러니까 게다가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그쵸? 몰래 넘겨줬었고 근데 트럼프가 경로했을 거예요. 이재명이 셰시하는 장면 보고서 트럼프는 욕했을 겁니다. 그쵸. fuck 워낙 이러면서. 반중 정서가 강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들이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 외교를 그러니까요.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그 이제 일기 트럼프 이전에 네. 미중 그래서 양강 구도였어요. 네, 또 맞습니다. 간다 중국이 막 크고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서 중국의 보복 관세를 확 매겨버리면서 사실 미중 양강 구도가 깨지고 중국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바이든 대통령도 회복을 못한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미중 양강 공도 얘기하면서 무슨 한반도 균형자론 무슨 뭐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면서 음주운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참 외교적으로는 감이 떨어지고 이분들은 오리 효과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각인이 박이면 세상이 변해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해왔었죠. 네. 오늘 2시에 어떻게 이대남의 의원님 제일 빠르게 재판 결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재판장에 가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쩐니. 아, 예, 맞아요. 빨대왕 그분이 이제 또 우리 저기 심나체 길 회원이시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쨌든 세월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과잉 대응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게 민주노총 지령뿐만이 아니고 네. 결국은 민주노총에 내린 지령이 민주당까지 공유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것들이 아마 관여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민노총이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 토요일 집회 때마다 계속 참가를 그쵸,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특검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과연 진정으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온 건지 아니면은 네. 그저 그냥 선동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시켜라, 네, 이재명 네. 당선시켜라 이런 지령을 받았는지도 들어가 봐야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네.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다 떠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까지 책임져라 그러고 아무리 책임을 져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좀 약간 이게 그렇긴 한데 MBC나 KBS가 당시 이제 KBS 사장이 바뀌기 전이니까 참사 현장 바로 50m 옆에서 이태원으로 오라고 네. 계속 아이들을 유혹하는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막상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요. 거의 대통령한테까지 계속 대통령이 책임을 져라 계속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와중에 또 신원영 의원이 네. 답덕하라 그래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그러니까요. 쇼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태원 유족들의 태도예요.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신원영 의원을 감싸고 놀았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어쨌든 죽은 아이들의 시신 옆에서 네. 기념사진 찍으면서 닥터카 이용해가지고 빨리 오고. 기념사진 찍고 거기서 사실 저는 시체 관광했다고 보는데 참사 관광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 욕하냐고 이제 네. 옹호하면서 대통령만 욕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의 태도들이 사실 네. 이게 다 지령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실제로 가능할 거라는 그 여지를 준 것만으로도 국민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불안하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옆에서 바로 네. 음주운전을 한 게 문다혜입니다. 문다혜에 그러네요.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게 웃겨요. 그러네요. 지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장소에서 술을 그렇게 취할 때까지 쳐 마신 것도 웃기고 거기서 또 사고를 낼 수 있고 또 다른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한 문다혜에 대한 잣대가 네. 너무 엄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민주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태원 그 기념관 그 있잖아요. 추모 그 하는데도 네. 지금 막 서울 그 시청 광장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녹사평역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서울시랑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역시 왜냐하면 서울시청 바로 옆에 별관 앞에 있는 게 세월호 추모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태원 추모관 하는 거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월호하고 동격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혐의가 좀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게 좀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생각보다 북한의 지령이 굉장히 무섭다.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민주총이 내거는 것들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죠. 경각심을 우리가 조금 높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 종북좌파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선동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근거가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서도 종북좌파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음. 네.